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연이랑 함께 돌아온 금요일의 과학터치. 정말 즐거운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실 교수님 한번 모셔봐야 되겠죠?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주제로 강연해 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마약 중독이 침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준비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뭐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어디 불편한 게 있으셔가지고 침을 맞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보통 뭐 운동하다가 뭐 손이나 발을 다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뜻밖의 통증을 느끼셨을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자 이럴 때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마약 중독이 침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동안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이지? 질문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채팅창에다가 질문들 남겨주시면 강의 끝나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우리 강연 자리로 이동을 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침구 경혈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제가 연구하는 것은 그 한의학 원전에 있는 그 특정 경락 및 경혈의 효능, 이 경혈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 우리 엄마 허리 아픈데, 우리 아빠가 어깨 아픈데 어느 경혈을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 또 왜 그럴까? 이런 인체에 있는 경락 경혈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제 주된 연구 분야, 제 교육 분야이고요. 그 한의학 원서에서 나오는 경락 경혈에 대한 효능을 연구하는 제가 문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경락이나 경혈이 마약 중독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여기다가 침 맞았는데 왜 마약 중독에 효과가 있지? 그 기전이 뭐지? 이것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마약 중독의 침치료 효과에 대해서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실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교수님 또는 로컬에 계시는 한의원 원장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종양질환이나 아니면 신경정신과 질환에 과연 침치료가 효과가 있을까? 특정 경락의 어떤 침이라든지 아니면 침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치료를 했을 때 신경정신과 질환, 예를 들면은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널리 알려져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임상 증례 연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주된 연구 테마인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 실험 연구입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오늘 강연의 주제, 침 맞으면은 마약 중독이 치료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람 몸에 있는 경락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제가 경락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막 또 시험을 볼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요. 네, 경락이라는 용어를 못 들어보신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중에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경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동물, 자, 동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고등동물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경락 시스템이 가장 복잡합니다. 네, 동물에게도 경락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서 우리가 생체 에너지, 우리가 한의사들이 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통로를 정확하게 경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경혈은 뭐냐면 이 경락이라고 하는 선에 이게 기가 흘러다니는 통로인데요. 이 통로에 이 경락이라고 하는 선에 경혈이라고 하는 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경락 위에 아무데나 이렇게 건드려도 효과는 있게 마련이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경혈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죠. 네,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면 버스가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네, 몇 번 버스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그 노선에 따라서 가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정거장마다 섭니다. 그러면 버스가 정거장에서 서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문이 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버스가 가는 그 버스 노선, 이거를 경락에 비유할 수 있고요. 가다가 중간중간 정거장마다 서는데 이 정거장이 경혈이고요.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버스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 생체 에너지 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의사들이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 다시 말씀드리면 외과적인 치료를 하는 시술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경락이고 정확하게 경혈점인데, 여기에다가 한의사들이 가하는 그 외과적인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시행되어 왔던 가장 대표적인 치료 기술이 바로 침이죠. 네, 특정 경락, 특정 경혈에 침을 놔서 그 생체 에너지, 기 에너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침 치료의 치료 원리입니다. 그 경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혈점에 모여 있는 이 경혈에 들락날락하는 게 기 에너지, 생체 에너지 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몸에 전기가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반드시 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죠. 계속 흘러다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가 움직여서 뭐를 만듭니까? 전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생체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고 생체전기의 공통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동명이인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 주황색의 동그랗게 생겼는데 껍데기를 벗기면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물컹물컹한 맛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떼서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많이 나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 뭐죠? 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귤이라고 해야 됩니까? 밀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귤이나 밀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체전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와 생체전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장비를 가지고 측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느낄 수는 있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체에만 있고 사체가 되면 없어집니다. 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몸에 전기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때가 되겠죠. 생체가, 생명이 끊어져서 사체가 되면은 기나 전기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와 생체전기의 양대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움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에는 기나 전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몸에 이러한 이 경락, 경혈 시스템이 모든 사람한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사람 몸에는 이와 같은 경락, 경혈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합니다. 자, 마약이라고 하는 것, 뉴스에서 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생각만 들어도 이제 끔찍하고, 뭐 쳐다보기도 싫고, 이거 가까이 가면 큰일 나고, 이거죠? 마약이라고 하는 게. 한번 손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약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약물이죠. 약물인데,
강력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물을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은 구강으로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혈관에 주사를 맞든지 근육 주사를 맞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약물이 인체에 침투하게 되면은 중추신경계, 대뇌죠. 네, 인체에서 중추신경계 그러면 뇌하고 척수인데요. 예, 특히 이 척수도 그렇지만 뇌에서 신경 전달을,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비정상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흥분성 신경을 지나치게 강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억제해야 되는,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억제성 신경이 일을 못하게, 맥을 못 추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존성, 중독성을 일으키는 이 강력한 작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회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한다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은 아니죠. 큰일 나죠. 일상생활이 아닌 뉴스에서 접하는 그 마약류 약물 이름을 열거해 보면 약물 중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약물 중에 하나가 코카인이죠. 네, 그리고 필로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스암페타민이 이게 성분명인데 이 성분명의 상업명, 제품명이 이게 필로폰입니다. 네,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다음에 엑스터시, 뭐 LSD, 그 다음에 아편, 대마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약류 약물로 우리 법에, 마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편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 양귀비에서 채취한 천연 아편을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많이 사용했죠. 주로 진통의 목적으로 진통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분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이제 합성을 해서 몰핀의 그런 진통작용을 이게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물을 가지고 이 작용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양귀비에서 아편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몰핀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약류 약물이에요. 네, 진통제지만 마약류 약물이지만 이 흥분성, 이 의존성이 그렇게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마일드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통제로 의료용으로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핀과 비슷한데 이 몰핀의 성분 구조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이거는 진통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헤로인입니다. 네, 아편류지만 코카인 같이 강력한 흥분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불법적이죠. 불법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아편계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코데인, 옥시코돈, 펜타놀 같은 몰핀의 진통작용을 강화시킨 더 강력한 진통제가 있는데 그만큼 한 번을 써도 몰핀을 80회, 100회, 200회 쓴 것만 같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됐을 때 중독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자꾸 섭취하다 보면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금단 증상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 있고 니코틴이 있고 카페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약물이 과연 중독이 되었을 때 침치료가 이 중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연구 주제입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뭐 머리에도 맞고 몸통에도 맞아요. 그런데 팔다리에 맞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 내용에서 거의가 아니고 전부죠. 전부 팔다리에 있는, 특히 팔에 있는 경혈에 자침을 해서 침을 놓아서 이것이 손에, 팔목에 침 맞았는데 이게 마약 중독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거를 연구했는데 팔다리에 침을 맞은 것이 어떻게 뇌에다가 영향을 주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중추신경계, 특히 대뇌에 작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비정상적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흥분이
그 비정상적인 그 신경 전달 체계로 바뀌면서 강력한 흥분을 느끼게 되고 그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중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팔다리에 침을 맞았는데 대뇌에 침 신호가 전달이 될까? 전달이 됩니다. 네, 많은 연구자들이 그 중간중간 그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팔다리에 침 맞았는데 또는 몸통에 침 맞았는데 침 효과가 어떻게 대뇌에서 나타나지? 손발에 침 맞았는데 대뇌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저희 임상 교수님과 같이 연구했던 치료는 병원에 계신 임상 교수님이 하신 거를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제 증례복으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게 이제 뇌종양 환자였는데 그 의대, 양방의대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이건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었습니다. 네, 머리에, 대뇌에 양성 종양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네, 이분이 침치료, 물론 약침도 치료를 했고, 침치료도 했고, 한약 복용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네, 치료 후에 이 종양의 사이즈가 작아졌다 하는 것을 MRI 촬영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팔다리나 몸통에다가 침을 맞았는데 머리에, 뇌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실험동물, 이제 마약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침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가장 바람직한 연구 케이스는 실제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는 이 마약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이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한의사들이 그 마약 중독 환자들에게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한의사들이 이 마약 중독에 침이 효과 있나? 이것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뭘 하냐면 동물 중에서 사람과 해부학적인 구조가 아주 비슷하면서 값이 비싸지 않은 실험동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구를 대행을 했습니다. 사람과 가장 비슷한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 그러면 원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숭이 한 마리에 수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가는 연구비가 바닥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원숭이 다음으로 사람과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가 비슷하면서 가격이 비싸지 않은 실험동물, 쥐입니다.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실험동물 하얀 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얀 쥐, 이 실험용 흰 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만드는 자가투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나 쥐나 마약이 체내에 침투하면은 몸에 쫙 퍼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뿅 갑니다.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 흥분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얘가 마약을 먹고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얘 이제 마약 중독에 빠졌구나 하는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한테 사람과 같은 방식의 마약 중독을 유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침을 놓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I5하고 HT7이라는 두 가지 경혈을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 주 경혈인데요. 이 수태양 소장경의 5번째 양곡이라는 혈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음 심경의 7번째 신문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경혈입니다. 만약에 둘 다 이 신문이나 양곡이나 둘 다 이번 마약 중독 모델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둘 다 효과가 없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경혈을 찾았을 건데 아직까지 연구한 그 내용에서는 신문이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양곡이 효과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또 다른 제3의 주 치료 경혈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직까지도 이 두 개의 경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알코올은 이제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지만 마일드하니까 우리가 뭐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할 때도 알코올을 섭취하고요.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알코올을 팔죠. 마약류 같으면 큰일 나죠. 팔 수가 없죠. 하지만 마약류가 아니라서 팔고 있는데 이 알코올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다 보면은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동물에게 21일 동안, 3주 동안 그 사람으로 치면은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사이 되는 용량을 인위적으로 복강 주사를 해가지고 매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주를 투여하고 나서 48시간, 이틀 동안에 금단을 시켰어요. 생리식염수를 대신 줬어요. 그러면 이 쥐들이,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주사는 맞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음날 주사를 또 줬는데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때까지 맞았던 거, 엊그저께까지는 주사 맞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단을 48시간에서 72시간 그 정도를 시키면 이제 알코올 중독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주로 측정한 금단 증상이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고 애들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술 먹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가 갑자기 기분 나쁜 상태로 바뀌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바꾸면서 활동량이 갑자기 적어지고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행동학적인 특징은 꼬리를 빳빳이 쳐듭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가 트레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진전입니다. 몸의 신체 일부분을 막 어딘가 막 한 번씩 떨어요. 이렇게 부르르 떱니다. 얼만큼 많은 부위를 얼만큼 많은 시간 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3가지가 저희 그때 예전에 했던 실험에서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으로 아주 잘 나타나 가지고 이 3항목을 측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알코올을 투여했을 때 이제 금단을 시키면 금단 증상이 이렇게 잘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침치료, 여기는 이제 신문혈에다가 침투를 했을 때 금단 증상이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신문 외에 다른 경혈도 한번 침을 놔봤어요. 꼬리에도 놔봤습니다. 혹시나 아무데나 그냥 침 찔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문혈 외에는 다른 경혈은 효과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정상적인 쥐, 그러니까 알코올을 투여하지 않고 그냥 생리식염수만 투여했다가 금단을 시킨 거, 사실상 금단이 아니죠. 정상적인 쥐한테 이 신문혈에 치료를 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바꾸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해봤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신문혈에 침을 놓았을 때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혈 침 맞은 효과가 과연 어떠한 신경과학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약을 처치해가지고 기전을 연구했고요. 이거는 기분 좋을 때,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물론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흥분성 신경이 굉장히 막 더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얼마큼 많이 분비되나. 그래서 침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침 맞아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다가 마약 중에 가장 강력한 마약, 코카인인데요. 코카인 중독에 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가 투여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가 투여 장치 안에 실험용 쥐를 넣고 실험을 저희가 스타트를 시키면 벽에서 레버가 튀어나와요. 2개가 튀어나오는데 진짜 레버와 가짜 레버. 진짜 레버는 액티브 레버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르면 신호가, 전기 신호가 컴퓨터로 간 다음에 컴퓨터에서 이 자가 투여 장치 옆에 있는 모터를 자극을 합니다.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모터에 뭐가 장착되어 있냐면 주사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누르니까 기분이 뿅 가네. 너무 행복하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신호가 컴퓨터로 갔다가 모터로 갔다가 모터 안에 있는 그 주사기가
모터가 주사기를 밀면서 마약이 슉 들어가가지고 정맥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요 자가투여, 요거 들으니까 기분 좋네. 자꾸 누르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자가투여 장치에다가 이 실험용 힌지를 넣어놓고서 매일매일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자가투여를 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래 쥐가 사람을 기피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행성이거든요. 쥐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지 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실험장치 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레버죠.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가짜 레버입니다. 이걸 눌러야 기분이 좋구나 하는 걸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레버 앞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막 흥분을 하다가 기분이 좀 흥분이 떨어지네 그러면 또 누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저희가 후레쉬를 터트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코카인을 자가투여하게 만든 다음에 4시간 동안의 자가투여 시간 중에 1시간 반이 됐을 때 저희가 몰래 가가지고 주사기를 뺐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왜 뿅 가지 않지? 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막 더 눌러요. 그런데 주사기를 뺐기 때문에 더 눌러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3시간쯤 되면은 포기합니다. 아, 오늘 장사 끝났구나, 포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총 4시간 중에 나머지 1시간 동안 뭐 하나 들어가 보면 그냥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중독된 애들이 많이 누르다가 갑자기 주사기를 뺐을 때 막 더 많이 누르다가 마지막 1시간 동안에 거의 안 누르네. 그러면 요 4시간 중에 뭐가 다 있냐면 자가투여 훈련, 중독됐네, 주사기를 뺀 다음에 금단을 시키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누르다가 마지막에는 포기, 완전 포기. 요 3단계가 한 번의 실험 과정에 다 들어있는데 3시간째에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얘가 매일매일 포기하는 마지막 1시간 동안 거의 안 누르는 게 확인이 되면은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얘네들이 한 번에 레버를 눌러서 주입이 되는 코카인 양의 4배를 저희가 주사를 줬어요. 일회성 주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들이 뭘 느끼냐면 이제 또 누르면 되나 싶어가지고 또 막 누릅니다. 눌러봤자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 번 준 거 가지고 혹시나 누르면 나오는 줄 알고 막 눌러요. 그래서 이때 얼만큼 누르는가를 보고 저희가 뭘 평가하냐면, 금단 중에 다시 마약에 노출됐을 때 얘는 얼마나 재발에 잘 빠질 수 있을까를 정도를 측정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대조군이고요. 대조군인데 한번 그냥 주사를 한번 밀어준 거 가지고 혹시나 누르면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만큼 누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사기로 밀어준 다음에 침을 맞았어요. 침 맞으니까 그만큼 갈망, 그러니까 재발에 빠지는 것이 그 침 안 맞은 애들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죠. 다른 자리에 침 맞은 것은 그만큼 효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갈망, 금단 중에 다시 약물에 노출됐을 때 재발에 빠지는 위험을 침이 억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쥐들이 레버를 누른 횟수입니다. 네, 이만큼 레버를 눌렀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혹시나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외국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우리보다 마약 중독 환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마약 중독이 치료가 안 될까요? 약물을 쓰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용 때문에.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약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식욕을 억제해요. 마약을 먹었을 때 와 기분 좋아 뿅 가네 하는 거를, 이 마약 중독 치료제를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면은 마약을 먹어도 뿅 가네 하는 게 약해요. 별로 뿅 가지 않네.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돈을 이만큼 많이 썼지? 이러다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마약에 손을 안 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식욕을 같이 억제해요. 밥을 안 먹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하다가 거식증 걸려가지고 죽어요.
마약 중독 때문에 죽거나 거식증 때문에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 중독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 치료도 혹시나 이렇게 식욕을 같이 억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이거 헛방인데.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 침 치료가 식욕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았어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제 몰핀이 혹시나 또 침 맞으면 효과가 좋을까? 이걸 또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카인 중독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픽스드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누르면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정해진 그 레버 누르는 횟수마다 몇 번이 마약이 나온다 하는 걸 정해져 버린 게 그 픽스드 레이시오 FR이고요. 몰핀에서는 저희가 강력한 PR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는 한 번 누르면 마약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마약을 얻으려면 이번엔 두 번을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약을 내가 얻어 먹으려면 이번에는 네 번, 다섯 번을 눌러야 돼요. 한 번을 얻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레버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두 번, 네 번, 여섯 번, 10번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는 마약 한 번 얻기 위해서 내가 막 40번, 50번, 70번, 80번을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측정하냐면 얘가 과연 몇 번까지 누르다가 포기할 것인가. 한 번의 마약을 얻기 위해서 한 번에 그 뿅 가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몇 번까지의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다가 어디서 포기할 것인가. 그 포기하는 지점. 그거를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 몰핀의 경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몇 번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과연 침 맞으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낮출 수 있을까? 더 일찍 포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측정한 거죠. 네, 측정해 본 결과 침 치료가 이번에는 그 신문혈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양곡을 해봤을 때 양곡이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양곡혈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낮추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일찍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 치료가 나타나는 이제 신경과학적인 작용 기전이 어떤 루트일까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이 억제하는 거, 흥분성 신경이 굉장히 더 흥분하는 거를 그러면 침 치료가 이거를 흥분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막아줄까? 이거를 그 신경 말단에서 유전자 발현을 측정해가지고 그 신경이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를 흥분성 신경이 더 흥분하는 거를 침이 흥분을 못하게 막는다 하는 거를 저희가 유전자 측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 흥분성 신경이 몇 개나 되지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카운트를 했어요. 자, 이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몇몇 가지 알코올, 그 다음에 코카인, 그리고 몰핀 이렇게 대표적인 마약류 몇 가지를 제가 예로 보여드리면서 침 맞으면 이게 마약 중독에서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까를 연구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마약에서 침 치료가 아주 대단히 또는 약간의 효능을 보인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는 진행 중이고요. 이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마약류 중독 때문에 지금 국민 건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거로 인해서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큰데 경제적인 피해도 말할 수 없고요. 침 치료가 과연 이거를 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리고 계시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자리로 모시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강연 내용 저도 네, 정말 잘 감사합니다.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재미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강의 시작하면서 인사를 네. 많이 또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네. 주셨는데, 전기장판에 누워서 살을 만지면 찌릿찌릿했는데 그게 제 몸의 전기 때문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또 강연 그렇죠.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교수님 설명이 좋아서 강연 집중이 정말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네.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부업을 해봐야 되나요? 침 치료가 어떤 원리로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시대요.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게 된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약에 중독됐을 때 대뇌에서 이 신경 전달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억제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흥분성 신경이 지나치게 강화되다 보면 이 흥분성 신경을 억제해야 되는 브레이크가 억제성 신경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기분 좋은 상황, 이 뿅 가는 느낌을 또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흥분성 신경과 억제성 신경 간의 이 밸런스가 심각하게 깨져버리는데, 네. 이 심각하게 깨져버리는 흥분성과 억제성 간의 불균형 와중에 또 무슨 일이 같이 생기냐면,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생기겠죠. 여기서 침 치료가 작용을 했을 때 침이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주로 사용했던 경혈들은 주로 팔다리, 이제 주로 팔에 있는 경혈들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 침 치료가 작용하는 그 신경 전달의 침 치료의 신호가 어떻게 대뇌까지 전달되는가, 이것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제 팔다리에서 신경 전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신경 전달 루트가 보면은 이제 팔다리에서 척수를 거쳐가지고 대뇌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루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냈고요. 그리고 대뇌까지 척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 다음에 대뇌 안에서 또 어떤 신경,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특히 마약을 먹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언밸런스가 심한, 불균형이 심한 부위까지 전달이 되는가, 요 세세한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또 계속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침이라고 하는 게 경락에서, 경혈에서 전기를 건드려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했는데, 네. 인체에서 전기적인 현상이 전달되는 그 루트는 메이저는 신경이죠. 그래서 신경 전달을 차단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아직까지 잠정적이지만 네. 결론은 신경 전달을 통해서 침 신호가 대뇌까지 전달돼 가지고 네. 대뇌에서 이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에 초래된 억제성 신경과 흥분성 신경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침 치료의 대략적인 치료 기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는 제가 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뭐 잠을 맞아, 잘못 맞아. 자서 너무 뻐근하다 이럴 때 그렇죠. 침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네. 그러면 그게 어떤 나의 근육 같은 거를 좀 이완시켜주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신경까지 전달이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 근육에도 신경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잠을 잘못 잤을 때 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목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아가요. 목이 안 돌아가네. 이거 네. 왜 그러지? 내가 목을 돌리려고 할 때 이 순간순간 단계마다 내 말을 들어가지고 적절하게 요만큼 수축을 해줘야 되는 근육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다 신경의 문제인 그렇죠. 거군요. 아니 우리 어떤 분께서는 아픈 단계에 따라 먹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침도 아픈 정도에 따라 조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침을 놓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네. 약물 치료만큼 침 치료가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약이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제가 마약 중독 연구를 네. 2004년도부터 지금 2004년도부터 이제 한 20년 가까이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마약 중독과 관련된 치료를 침으로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금연도
침 그럼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고요. 이미 실제로 나와 있나요? 네, 오. 남용되는 그 남용성 약물 또는 마약용 약물 중에 가장 널리 침 치료가 되고 있는 약물이 니코틴, 담배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인들은 이제 돈 내고 한의원에 가시면 되겠지만 네. 청소년들 지금 청소년 흡연이 심각하잖아요. 네. 중고생들, 뭐 초등생들도 물론 담배를 필 수 있겠지만 뭐 주로 담배를 많이 피는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게 중고생들인데 네. 한참 공부해야 되고 머리가 좀 그쵸. 소프트하게 몰랑몰랑 해야 되는데 담배를 자꾸 피면은 머리가 굳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생에 건강적으로도 매우 안 좋을 수 있는데 전국의 어느 한의원을 가든지 청소년들은 무료로 금연침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예, 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금연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분들은 무료로도 받을 수 있지만 성인들은 어쨌든 비용을 성인들은, 지불하는 거긴 비용을 지불해야 한데 되겠죠.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실 금연에 성공할 수 그럼요.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도 침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안 네.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나 봐요. 네, 중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약물 중독과 행위 중독입니다. 네. 약물 중독 같으면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마약 중독이고요. 네. 덜 심각한 게 이제 알코올이나 니코틴. 조금 덜 심각한 게 뭐 카페인. 카페인. 그리고 정말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특정 제품이나 특정 식품만을 선호하는 거. 나는 뭐 라면은 역시 땡땡이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과자는 역시 뭐 땡땡땡이지 뭐 이런 그것도 것들. 어떻게 보면 중독의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일종의 중독이죠. 중독된 거죠.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그것 때문에 큰 심각한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독의 범죄에 넣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중독이고요. 또 하나의 심각한 게 행위 중독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인터넷 중독, 뭐 예를 들면 내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지 않으면 손이 이상해요. 이렇게 안 되어 뭔가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10분을 못 움직여요. 뭐 이런 네. 것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중독. 핸드폰을 게임 안 중독. 보면 뭐 모니터라도 봐야 되고. 심심하고. 하다못해 TV라도 봐야 네. 되고. 핸드폰 화면이나 TV 모니터나 TV 뭐 컴퓨터 모니터나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중독이겠죠. 네, 근데 현대인의 대부분이 네. 그 중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중독이 이제 신경정신과의 네. 진료 범위에 속하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도박 중독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중독들이 있죠. 그런데 네. 행위 중독은 약물 중독에 비해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연구하기가 쉬운 조건은 아니고요. 예,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동물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동물한테 핸드폰 중독을 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게임 중독을 시키기도 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 가지고 직접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단 동물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냥 사람한테 바로 써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실용화되지는 않았다. 많지 않아서 네, 확신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우리 질문자분께서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제 또 가정에서 또 따끔한 네. 언어로서 네. 네, 치료를 더 하실 수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말씀- 있다. 네. 곧 조만간 이게 실용화가 될 수도 네. 있다. 분명히 행위 중독도 대뇌에서 신경 전달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은 이거는 엄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침이 작용을 해가지고 대뇌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맞춘다면 그러면 행위 중독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면 언젠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냉수를 마시면 금연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해주셨고 이거를 마약 치료에도 활용하는 치료법이 있는지도 여쭤봐 주셨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냉수를 마시는 게 마약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어, 저는 주로 이제 이
침 치료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냉수를 마시거나 어떤 약물을 마셨을 때 네. 아니면 뭐 한약을 복용했을 때 이렇게 음식 치료,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가 과연 뭐 마약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냉수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건데 침에도 온도가 중요한가요? 침 치료할 때도? 맞습니다. 오, 차가운 상태에서 차가운 환경에서 침 맞는 것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침을 맞는 게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따뜻한 그렇죠. 그 원적외선 같은 걸 그렇죠. 싸주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침 같은 것도 존재하나? 얼렸다가 한다거나. 차가운 침 자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용되고 있던 그 바늘을 찌르는 네. 그 침은 열침은 뜨겁게 불에 달궈가지고 하는 우리가 화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뜨겁게 해가지고 일부러 불에 달궈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일부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다든지 네. 차갑게 해서.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넣었다 빼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아, 없구나. 네. 그 신의료 기술 중에 레이저 침이 있는데 네. 그 레이저 침 중에서는 열 레이저와 한성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콜드 레이저를 가지고 냉각시키는 효과라 침 효과를 병행을 해서 이렇게 냉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냉침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좀 드문 네, 경우군요. 좀 드문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렇군요. 아니 오늘 주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교수님께서 강연이랑 답변을 너무 또 상세하고 잘 알아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께서도 저는 교수님 강연에 중독이 됐습니다. 라는 중독은 네, 스스로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연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때마다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 저도 궁금해서 요거까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침 맞으면 살 빠질까요? 라는 질문. 그럼요. 오, 네, 비만 클리닉도 많이 금연침처럼 비만 클리닉도 한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 네, 있습니다. 궁금한 데는 이미 질문을 해주셨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서 상담을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아주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연 스케줄이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5월, 6월 예정되어 있는 강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더 과학과 가까워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